너무 멀죠? 잘 안 보이시죠? 이 불을 여기 끌까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눈속을 채우고 있는 투명한 이제 유리체가 섬유 조직이라고 말씀드렸죠. 투명한 젤리가 아니라 파이버다. 보시면 여기 이렇게 결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끈으로 연결돼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기면 망막이 당겨지고 수술할 때 잘못하면 망막이 찢어지는 이유가 되는데, 근데 균일하게 모든 망막에 같은 점도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이제 우리 이렇게 스티커 이렇게 벗길 때도 조심해서 벗길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균일하게 부착돼 있지 않고 강하게 유착, 망막과 유리체가 강하게 유착돼 있는 부분이 지금 동그랗게 표시한 부분이에요. 여기 그 검은 동자와 흰자의 경계선, 유리체 기저부라고 하는데, 저 부분 우리 이제 빅텍토미 할 때 쉐이빙 모드 들어갈 때 저기에 유리체, 저기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조개 우리 그 관자 그 부분 먹을 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요만큼 뜯어냈잖아요. 단단하게 붙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껍질과 조개살 이제 분리되지 않게 잡아주는 그 앵커, 그 역할을 하는 부분이에요. 저 부분 절대 떨어지진 않지만 저 부분을 최대한 많이 이제 절제해 내려고 이제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기가 제일 강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강한 부분은 저 시신경, 그 딱 동그란 시신경 유두에 딱 그 테두리 동그랗게, 그 다음에 황반도 살짝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맥, 정맥을 따라가는 그 틀에 이렇게 한 4군데 정도가 잘 붙어 있죠. 그래서 여기 칼라 사진에 있는 요 3군데는 이제 수술할 때 후유리체 박리를 오큐톰으로 석션을 걸어서 이렇게 슬쩍 뜯어낼 정도로는 이제 되는데, 여기는 절대 안 떨어져요. 그래서 무리하게 당겼다가는 이제 망막 주변부가 찢어지죠. 망막 레이저 치료 하러 오는 사람들 가끔 생기잖아요. 망막 열봉. 망막 열봉 대부분 광각 촬영 찍으면 망막 주변부에 생기죠. 그죠? 이상하게. 이상한 게 아니고 여기가 강하게 당겨져 있었어요. 여기. 근데 여기에 당기니까 찢어지면 여기가 찢어진다. 이쪽은 당겨져도 이제 찢어질 만큼 유착되어 있지는 않고 그냥 툭 떨어지게 되니까. 그 후유리체 박리, 갑자기 비문증 생겨서 오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이제 박리가 돼서 유리체 박리. 그래서 이제 유리체 파이버라는 걸 꼭 기를, 파이버. 그냥 당기면 안 돼요. 유리체는 어렸을 때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눈알을 꽉 채우고 있는 젤리인데, 세월이 흐르면서 젤리 사이에 이렇게 빈 공간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그 젤라틴, 그 젤리 같은 게 이제 점점 세월이 갈수록 낮아지고 액으로, 그 액체 성분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 수술할 때 보면은 유리체가 이렇게 계란 흰자위처럼 물처럼 돼 있어요. 물처럼. 그래서 유리체가 액화된다. 자동으로. 그래서 여기 뭐 요 사진, 이미 유리체가 망막으로부터 절반은 떨어져 나와 있죠. 그래서 유리체 절제술은 이제 장비가 있어야 되고, 3개 뚫고, 그래서 인퓨전이 들어가고, 광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포셉이든 시저든 기우가 들어가는 이 3개, 포트를 3개 뚫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눈안을 그냥 보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특수한 렌즈를 대서 상을 이제 사람이 볼 수 있게 만드는 이제 렌즈 뷰잉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물이 들어가는 플루이드, 레이저하고, 눈안의 유리체를 염색하거나 이제 막을 벗기기 위한 그 막을 염색하는 여러 가지 염색약 다이가 있고, 그다음에 가스 실리콘, 그다음 무거운 물이라고 부르는 PVC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눈안을 이제 뚫고 들어가기 위한 이제 도와주는 것들을 트로커라고 하는데, 비스듬히 찌르기도 하고 수직으로 찌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 3개가 있죠. 인퓨전, 엔도 광원, 그 다음에 도구가 들어가죠. 3개. 보통 3개나 4개를 뚫고 하게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뚫고 난 다음에 이제 수술 시작하기 전에 인퓨전에 연결하겠죠. 그래서 인퓨전
on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간호팀에서 이제 인퓨전 물을 열어요. 물이 이제 들어가도록. 근데 이제 여기 카눌라가 망막 유리체 강내에 쏙 들어와 있지 않고 절반만 걸쳐 있는 상황에서 물을 틀어버리면 이제 망막과 이 공막 사이로 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그래서 절대 저런 일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이제 수술 처음에 뚫고 물 틀기 전에 이렇게 비춰봐가지고 요 트로카라고 하는 요 그 메탈 팁이 반짝반짝하는 게 수술자 내 눈에 보이는지 확인하고 유리체 강내로 완전히 거치된지 IV 할 때도 우리 완전히 혈관 내에 바늘이 딱 들어와 있다는 게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확인한 다음에 틀잖아요, 그죠? 라인을 이제 그러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물이 가게 되니까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이제 뚫었다. 그 다음에 그냥 수술하면 되냐? 눈안이 그냥은 맨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특수한 렌즈들을 눈 위에다 갖다 대고 해야 이제 보이거든요. 뷰잉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커터. 커터는 이제 커터 팁은 회사가 여러 개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날카로운 칼이고, 이게 가스로 이렇게 다다닥 치면 바람개비 돌아가듯이 가스로 치면 얘가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여기 딱 잘리게 커팅되게 그래서 그냥 돼 있고 지금 우리는 이제 주로 25게이지를 쓰고 있죠. 왼 오른쪽에 있는 거는 20게이지 그 다음에 23게이지, 25게이지 두께 차이가 나죠. 여기 보시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왼쪽은 경운기에 탈탈탈탈탈탈 속도도 느리고 진동도 심하고 오른쪽은 이제 벤츠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다시 보면 조용하게 주변의 망막도 덜컹덜컹 같이 덜썩덜썩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에 비해서 이쪽은 여기 지금 먹으려고 하는 망막만 살짝 덜썩 굴리고 주변 망막은 조용하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망막에 찢어져 있는데 저거를 이제 과하게 잡아당기면서 수술을 하게 되면 주변 망막이 다 같이 떨어져서 망막 박리를 수술하는 동안 유발할 수 있는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조용히 이렇게 딱딱딱딱 저기를 먹어야 되니까 커팅 레이트를 계속 올려야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예전보다 기술이 발달한 게 예전에는 2,500 커팅인데 지금 8,000까지 올라가죠. 이제 10,000 커팅 놓는 것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용하게 망막을 이제 그다음에 수술할 때 쓰는 망막이 떨어져 있는 망막을 다운시키려고 액체가 눈 안에 이제 넣는데 저는 무거워서 물보다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렇게 PFCL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유리체도 반투명하고 그다음에 이런 망막 황방 원공 구멍난 이 수술할 때 이제 OCT에서 보면 여기 망막 표면에 이렇게 살짝 셀로판 테이프처럼 묻어 있는 막을 벗겨내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한데 저희 그냥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BBG나 ICG 이런 염색약을 눈 안에 넣어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염색시켜 놓고 저 초록색을 벗겨내면 이제 수술하기가 훨씬 용이하죠. 그 다음에 유리체를 트리암 우리 주사하기도 하는 그 스테로이드 하얀 가루니까 유리체에다 이제 입혀가지고 유리체를 완전히 제거가 됐는지 후유리체 박리가 일어났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를 주로 염색약으로 쓰고 그다음에 이제 유리체를 다 제거하고 났다. 그러면 이제 눈안이 이제 젤리가 유리체가 아니고 투명한 물로 BSS 물로 채워져 있겠죠. 그리고 끝낼 수도 있는데 실리콘이나 가스나 뭘 충전해 놓고 유리체 대용물 충전물로 충전해 놓고 망막 박리라든지 황방 원공이라든지 망막을 좀 이렇게 눌러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넣게 돼요. 그럼 언제 가스를 넣고 언제 실리콘을 넣느냐 이제 가스하고 실리콘은 이제 가스하고 실리콘은 이제 표면 장력이 달라요. 그래서
표면 장력은 어려운 말 아니고 이렇게 나뭇잎에 물방울이 이렇게 떨어지면 제가 이렇게 물이 이렇게 퍼지지 않고 방울을 이렇게 형성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퍼지지 않고 장력을 가지고 있어요. 가스는 표면 장력이 강해요. 그래서 강한 만큼 망막을 더 확실하게 단단하게 눌러줄 수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실리콘 기름은 계란 프라이 할 때 저 프라이팬에 식용유 하면 이렇게 방울 형성하지 않고 옆으로 쭉 퍼지잖아요. 그죠? 표면 장력이 강하지는 않아요. 강하진 않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데 실리콘은 장점은 이거 일부러 빼지 않으면 눈 안에 이렇게 든든하게 영원히 이렇게 머물러서 망막을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다는 그 장점은 있는데, 그러니까 가늘고 길게 누를 때는, 그러니까 약하게 가스는 이제 저절로 흡수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강하게 누르고 짧고 굵게 이렇게 확실하게 누르고 끝나요.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환자분이 이제 엎드려야 되는데 수술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허리라든지 뭐 목이라든지 상황이 엎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얘기하는데도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지시거나 좀 횡설수설하셔서 저분은 자세를 유지를 못할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실리콘을 넣게 돼요. 그분이 자세에 영향을 좀 덜 받으니까. 그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뭐 저기 어디 가야 된다, 꼭 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가스 넣으면 안 되죠. 가스 올라가면 고도 올라가면 팽창하면서 안 하게 오르니까 그런 개인 사정 그런 걸 생각해서 가스 넣을 거냐 실리콘 넣을 거냐 결정하고 둘 다 넣어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때 이제 실리콘은 한 번 또 제거하려고 하는 시술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담감도 생각해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스 넣어서 이렇게 엎드려야 되는 그런 거. 가스는 이제 두 가지가 보통 있는데 우린 주로 C3F에 쓰죠. 그래서 이거는 순수 가스는 한 4-5배 정도 가만히 두면 팽창해요. 막 팽창하니까 우리가 농도를 희석해서 눈알에 넣게 되죠. 지속 기간은 2달 정도. 2달 정도.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이제 가스를 넣느냐 실리콘을 넣느냐. 이 망막이 보면 여기 밑에도 이렇게 찢어져 있고 망막 막리인데 밑에도 찢어져 있고 위에도 이렇게 찢어져 있어서 위에 밑에 다 망막을 눌러줘야 되는데 지금 가스 방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 밑에는 커버가 안 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불안한 거지. 이제 수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저 부분이 이제 다시 이제 레이저 한 자리가 단단하게 유착력이 생길 때까지는 한 달 걸리는데 지금 저러고 있다가 이제 망막이 다시 홀라당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분이 지금 이 정도의 가스가 남아 있는데 가스를 꽉 채워서 넣으면 저기에 닿겠죠, 그죠? 가스가 밑에까지. 근데 저 상황에서 이 정도 가스를 가지고 저 밑에를 누르려고 하면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엎드리고. 더 좋은 거는 물구나무서기 해야지. 물구나무서기, 그죠? 물구나무서기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위에도 찢어지고 아래를 찢어질 때는 그럼 차라리 그냥 실리콘을 넣는다는 거지. 그런 이제 찢어진 위치라든지 뭐 몸 상태라든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